안녕하세요. 오늘 저보다 한참 어리죠. 나는 잘생긴 남자를 보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잘생긴 남자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그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험이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홈페이지라는 게 어떻게 변하고 또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하든.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최현규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비넷 기술 대표를 맡고 있는 최현규라고 합니다. 그 워드프레스라는 게 그 기존에 다른 홈페이지 개발하는 기술하고 좀 다른가요? 근본 본질은 같은데 좀 다르죠. 네. 워드프레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보통 분들이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고 그렇죠. 발음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게 하나의 그 CMS라는 오픈소스 CMS라는 브랜드예요.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 브랜드인데 쉽게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CMS를 커스터머 매니지먼트 시스템? 컨텐츠 매니지먼트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근데 옛날에는 그냥 홈페이지 개발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홈페이지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 보통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100만 원짜리도 있고 4,800만 원짜리.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나는 99년도인가 우리 그 홈페이지 개발할 때 진짜 1억 6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뭐 4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그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자기를 홍보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좀 누구한테 이제 전달하거나 뭐 글 쓰시는 분들, 작가 자기 글을 올려서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자기 회사나 상품, 서비스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웹사이트를 많이 만드시죠. 그럼 기업의 경우는 이제 꼭 필요하다고 느끼겠어요, 누구나가. 그런데 이제 개인의 경우 뭐 자기 글을 쓰거나 이렇게 개인 프로페셔널 전문가의 경우는 그게 꼭 홈페이지가 필요할까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약간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면 이제 웹사이트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뭐 어떤 개인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은 자기 포트폴리오들 이렇게 올려가지고 소개할 수 있고 뭐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워드프레스가 이게 그 조금 배우면 나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걸 가지고 돈 버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무료로 자기가 배워가지고 그 개발하는 것과 실제로 그 대표님께서 개발하는 것의 차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걸 이제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직접 관리하고 하는 분들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직접 해보고 싶은 욕심에 이제 하시는데 그 분야가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그 운영하기가 어렵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회사의 신뢰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려면 이 회사의 얼굴이고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좀 더 이제 전문가가 개발을 해서 신뢰도 높은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요즘에는 회사들이 홈페이지도 개발하지만 같이 이렇게 쇼핑몰까지 연동시키려고 하는 사례들도 꽤 있어요. 많죠. 그랬을 때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 홈페이지는 그냥 내 얼굴이니까 회사를 소개해 주는 걸로 그럼 어차피 그치고 어차피 사람들이 찾아올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그 쇼핑몰은 차라리 그냥 저기 다른 그 플랫폼에다가 내가 얹어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맞는 말씀이고요. 온라인 쇼핑몰 그 자체로서의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 유통이거든요. 그렇죠. 유통하는데 제조회사가 자기가 제조해서 직접 팔고 중간 유통 거치지 않고 다 팔고 그러면은 수익 마진도 좋아지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좋긴 하지만 이게 또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유통이라는 걸 거쳐야지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쇼핑몰을 어떤 쇼핑몰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이제 그냥 본사 1호점 대표성을 띠는 오피셜한 쇼핑몰 정도로 유지를 하고 실제적인 판매되는 건 대리점들 즉 뭐 이런 플랫폼이나 뭐 쿠팡이나 다른 이런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많이 판매가 되시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보통 랜딩 페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한 장에 표현하는 것을 랜딩 페이지로 하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홈페이지를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는 경우도 있죠. 랜딩 페이지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목적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데 그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데 메인 페이지가 네. 있잖아요. 메인 페이지로 맨날 이제 그 손님들이나 고객들이 오시면 메인 페이지에 볼 게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팝업 같은 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제품이 출시됐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좀 다룬다던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할 때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해서 그 페이지로 바로 와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랜딩 페이지라고 보통 이제 부르죠. 그걸 개발한 목적이 뭐예요? 랜딩 페이지를 두는 목적이? 가장 먼저 내가 의도하는 이 페이지 컨텐츠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프로모션이나 그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 내용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거 먼저 잘 보세요라고 이제 만들어주죠. 그럼 랜딩 페이지가 떴을 때 그것을 클릭하면 이제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는 메인 페이지로 가든 아니면 다른 자기가 원하는 어떤 페이지로 가든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소개하고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 페이지에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은 다음에 그럼 구입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구입하는 쇼핑몰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던가 하는 자, 목적으로 이제는 쇼핑몰 쪽에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요즘에 이제 다들 1인 기업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페이지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홈페이지를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예산이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면 좋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네. 저는 이제 뭐 창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정보 빅데이터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데이터를 콘텐츠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서비스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개발하려고 했을 경우는 보통 이제 회사 소개를 하는 페이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한정적이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죠. 뭐 회원 가입을 할 필요도 없고 뭐 전자 상거래 결제가 필요 없고 그런 페이지들은 이제 그 내용만 잘 정리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고 그게 예전에 있는 카탈로그가 될 수도 있고 회사 그렇죠. 소개서가 될 수 있고 똑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클릭하면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 다양하게 이제 모바일 기기나 어디서나 이제 쉽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런 인쇄 광고 매체들 중에서 24시간 365일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 회사와 내 제품을 홍보하는 매체가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이 웹사이트라는 자꾸 이렇게 이제 질문에 길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값이 비싸라는 메시지거든. 가격을 물어보셨어요. 가격을 네. 물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홈페이지 그냥 편하게 만드실 때 한 300만 원 정도면 는 생각을 하고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간판 달고 카탈로그 만들고 뭐 이거 몇 가지만 해도 오케이, 그럼 그 홈페이지에서 내가 하나가 또 궁금한데 그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콘텐츠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 검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검색을 옛날에 내가 검색 엔진 회사에 물어보니까 그 7천만 원을 달라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발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창업하면은 이 로케이션에서 내가 지금 현재 검색하는 지역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잘 되는지의 순번대로 이렇게 1, 2, 3, 2를 꺼내는 그런 솔루션을 내가 거기에 접목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적당한 그 입지, 매물을 거기에 추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소위 지능을 넣어서 한번 네. 분석을 해보려고 했더니 검색 엔진만 네. 8천만 원 달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었죠. 지금은 그런 기술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어느 업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개발해 놓고 요즘에는 이제 그걸 오픈 API로 공개를 해요. 누구나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API라는 것이 A 지점과 B 지점을 연결해주는 통신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전 그 라이브러리나 이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리소스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구조죠. 아까 300만 원짜리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300만 원을 들여서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내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고 그렇게 검색할 때 내 회사와 내 제품이 소개가 돼야죠. 검색 결과로 나와줘야지. 그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게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SNS로 바로바로 그 트랜스퍼하는 거. 네. 그런 것도 그냥 가능하겠죠. 요즘에는 그게 뭐 거의 다 기본이죠. 기본. 뭐 공유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 요즘에는 그 또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검색했을 때 내 홈페이지가 잘 컨텐츠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뭐 폰트 크기 하나라든지 뭐 UI 구성이 그 모바일 기기에 이제 최적화돼 가지고 나타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고 기본으로 이제 하셔야죠. 다른 홈페이지하고 비교해서 최 대표님이 개발한 홈페이지에 특별히 이 점은 나뉘면 안 된다 이런 분야가 혹시 있어요? 나뉘면 안 된다라는 분야까지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하는 그 기술이라는 게 이제 많이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기계에 넣고 시간 되면 딱딱 떨어지는 이 결과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기획돼야 되고 디자인돼야 되고 한 번 생각하는 것보다 두 번 더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얼마만큼 구석구석 고객분들이 원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디테일한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웹사이트의 결과물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오케이. 합니다. 그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계속 엔지니어로 계실 겁니까? 생각하시는 것좀 엔지니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웹사이트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너무 흔하잖아요. 하지만 이 웹사이트가 결코 쉬운 기술도 아니고 쉽게 접근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좀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을 좀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도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웹사이트를 개발을 했어요. 사실은 웹사이트 개발하는 게 이게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로드샵 같은 경우는 가다가 지나가다가 눈에 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웹사이트는 이게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실제로 검색하면 나오게 해야 되는 소위 그걸 우리가 최적화라고 그런가요? 예,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최적화. 많이 이제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홈페이지보다. 매우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시고 안 하시죠. 예를 들어서 회사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홈페이지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요.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놓는데 거기 이제 보통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지사항에 이제 홈페이지 오픈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걸 몇 개 들어오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홈페이지 업데이트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와서 거기 와서 이제 그 어떤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될 수가 없겠죠. 항상 그 내용 그대로니까. 그래서 계속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눈에 보이는 그 정적인 컨텐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 대표님이 아니면 그 직원 담당자분들이 자기네 제품과 서비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글을 올리시고 소개를 하고 새로운 소식이나 기술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하고 뭐 회사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좀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계속 이런 그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그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 그게 이제 잘 녹아 들어가는 거죠. 네. 자, 오늘은 그 홈페이지 개발하는 전문가를 모셨는데 감이 잡히셨나요? 지금은 전문 분야의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홈페이지를 가져야 되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제가 누구를 추천을 해줘도 꼭 검색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신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일반적으로 내가 프리랜서다라고 하면 전문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홈페이지 정도 하나는 가지자. 그래야 그게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 뭐 몇백만 아끼려다가 그 강의 한 번만 잡혀도 그 정도 그 돈이 빠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자기를 브랜딩하고자 하면 최소한 홈페이지는 제대로 좀 갖추고 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개발하는 회사 뭐 여기서 아무리 소개해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션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알리는데 또 여러분들을 알리고 나서 찾아오는 과정을 내 방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내 브랜딩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야 누군가가 나를 찾을 때 우리 집에 그냥 무단으로 출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음에 이것 보고 틀림없이 아마 좀 싸게 해달라고 얘기가 들어올 것 같은데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인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